진료실에서 연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해 동안 건강을 조심스럽게 챙겨 오셨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단 것을 피하고, 술도 피하고, 매일 아침 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꼭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금씩 신장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어르신이나 가족분들, 혹은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고 계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부엌에는 아주 익숙하고 아주 흔하지만 신장을 약하게 만들고 신장 결석을 만들고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몸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드는 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노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하셔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들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들을 항상 모두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식초와 함께하면 가장 위험한 5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혈당에 좋다고 식초를 드시고, 어떤 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드시고, 어떤 분은 조금 시큼하면 소화가 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을 하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신장을 지칠 때까지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같은 고민을 안고 진료실을 찾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걸까요? 박민수라는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른이 된 분이었고 식사에 아주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초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믿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식초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두부 한 조각을 꺼내 그 위에 식초를 듬뿍 뿌려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은 그 습관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식초로 건강까지 챙기니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식사는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허리 아래쪽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구리 한쪽이 묵직하고 은근하게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때문이겠지, 잠을 잘못 잤겠지, 아니면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변을 볼 때도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전보다 탁해졌고 가끔은 약간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는 결과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신장에 이미 결석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모르고 잘못 조합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부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먹기에도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고 단백질이 많으며 지방은 적습니다. 하지만 두부에는 칼슘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칼슘이 소화 과정에서 식초의 강한 산성과 만나면 몸 안에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들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식사도 잘하고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은 신장 안에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옆구리가 무겁고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소변이 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약간 분홍빛을 띠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미 안에서 작은 출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선이라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결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실에서 부엌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결석이 너무 커져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은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는 손상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부에 식초를 뿌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십시오. 두부를 드실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혹은 저염 간장을 조금 곁들이셔도 됩니다. 맛은 여전히 좋고 신장도 더 이상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식초는 함께 먹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혈압약과 식초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둘 다 몸에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바로 그 생각이 연세 많은 분들의 많은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많은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바로 혈압약을 드십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혈압도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식초물도 함께 마십니다. 하지만 식초 역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과 식초가 거의 같은 시간에 몸 안으로 들어가면 혈압이 너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앉기도 전에 넘어집니다. 저는 72살의 이재훈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혈압약과 식초물을 함께 드신 뒤 휴대전화를 가지러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분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지러워도 잠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으면 신장은 점점 약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초를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계속하기 전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최미자라는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계셨고 건강을 챙기는데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와 사과를 갈아서 거기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아침 대신 마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시금치가 눈에도 좋고 혈액에도 좋다고 하고 식초는 소화를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분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주 과학적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옆구리 부근이 은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고 나면 조금 묵직한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통증은 점점 더 오래갔고 가끔은 아랫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신장 안에 작은 결정들이 많이 생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왜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고 시금치에 식초를 넣어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했습니다. 시금치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눈을 밝게 해주며 소화도 도와줍니다. 어르신들이 시금치를 드시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의 칼슘과 쉽게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식초와 함께 먹으면 식초의 강한 산성 환경 때문에 이 결정이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두부의 경우에는 칼슘이 묵의 원인이었다면 시금치에서는 옥살산염이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신장은 계속해서 그 아주 작은 결정들을 걸러내고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을 아주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신장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이 충분히 쌓이면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식이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초를 넣은 시금치 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더 먹기 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맛이 철분 흡수를 더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는 거의 매일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미 신장에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생겼고 신장 기능의 일부도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먹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식초와 함께 드시지는 마십시오. 대신 참기름이나 깨 혹은 싱거운 간장을 곁들여 드십시오. 조금 새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아주 묽게 희석한 레몬즙 몇 방울 정도를 넣으셔도 됩니다. 레몬은 더 부드러운 맛을 내고 신장에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시금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붉은 아마란스 잎, 비트 같은 채소들도 옥살산염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채소들을 즙으로 만들어 식초를 넣어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바꾸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시금치와 식초는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고지혈증 약을 먹고 거기에 식초까지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초를 함께 먹으면 지방이 더 빨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위와 장에서 안정적으로 흡수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식초는 아주 강한 산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약을 먹은 직후에 식초를 마시면 위안의 환경이 바뀌면서 약이 어떤 날은 너무 많이 흡수되고 어떤 날은 너무 적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약이 너무 강하게 흡수됩니다. 그럴 때는 몸이 몹시 피곤하고 근육이 아프며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가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너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류머티즘에 걸렸거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지혈증 약이 너무 많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약이 너무 적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중 지방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검사 결과가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의사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저는 유상철이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약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무척 속상해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매일 아침 약을 먹고 바로 식초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을 더 빨리 녹여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습관을 멈추고 식초를 약을 먹은 뒤 3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기 시작하자 검사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근육통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혈증은 심장이나 뇌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신장은 충분한 혈액도, 충분한 산소도 받지 못하고 결국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식초 때문에 고지혈증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도 매일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약을 먹는 시간과 식초를 마시는 시간을 가깝게 두지 마십시오.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특히 스타틴 계열 약이나 어떤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이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매일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계속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식초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식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함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 식초를 완전히 끊은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만 바꾸고도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식초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흔해진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해서 많이 마실수록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신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식초를 탄산수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가당 탄산수를 사서 거기에 사과 식초를 한두 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살짝 신맛이 나고 거품도 있어서 마시기 편하고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맹물 대신 이 음료로 완전히 바꾸어서 매일 2~3잔씩 마시기도 합니다. 서정이라는 한 여성분은 예전에 저에게 탄산수에 식초를 섞어 마시면 살이 빠지고 뱃살이 줄고 장도 깨끗해진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큰 컵으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부터 가슴 부위가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불편해졌으며 밤마다 위에서 목까지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무엇인가 안 맞는 음식을 먹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미 위염과 심한 역류성 질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탄산수는 원래부터 위에 압력을 줍니다. 뱃속으로 들어가면 가스 때문에 위가 팽창합니다. 거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위 속의 산은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위 점막이 강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한동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이미 위가 더 약하고 점막층도 더 얇기 때문에 훨씬 쉽게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 불편하고 트림이 자주 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명치 부위가 화끈거리고 음식을 먹으면 아프고 특히 공복일 때나 누웠을 때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안이 시고 목이 쓰리고 마른 기침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진짜 원인이 자신이 매일 마시고 있는 탄산수와 식초를 섞은 그 한 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강태우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탄산수를 마시면 상쾌하다고 느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사과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몇 끼니 뒤에 탄산수에 식초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부터 위가 계속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속이 화끈거려서 먹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자다가도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해로움이 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탄산음료에는 심지어 무가당 제품이라 해도 인산염이나 산성을 더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까지 함께 들어가면
몸은 남는 산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신장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일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여러 달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세포들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임성호라는 한 남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짜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그분의 신장 기능이 나이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지난 2년 동안 매일 탄산수에 식초를 타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음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건강해지려고 마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조언 하나를 듣고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초를 마시고 있다면 탄산수와 섞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 물에 타서 마시십시오. 물 한 컵은 약 200에서 250ml 정도면 충분하고 식초는 작은 숟가락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진하게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식초는 더 시큼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작은 컵 하나에 식초를 2숟가락, 3숟가락씩 넣고는 빨리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위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심지어 치아의 범랑질까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 것을 먹기만 해도 이가 너무 시려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초는 산입니다.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위를 자극할 뿐 아니라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까지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신 뒤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바로 이를 닦지는 마십시오. 그때는 범랑질이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입만 헹군 뒤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빈속에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마시면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 위를 깨운다, 혹은 지방을 더 빨리 태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는 위 점막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식초가 들어가면 산이 위벽에 직접 닿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속이 쓰리거나 약간 따갑게 느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위염이 생기기 쉽고 궤양도 생기기 쉽고 역류성 질환도 훨씬 더 쉽게 생깁니다. 저는 윤혜자라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식사도 하기 전에 물에 탄 식초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배가 은근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고 식사 후에는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분에게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왜 빈속에 식초를 마셨느냐고 묻자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실제로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세 많은 분들의 몸은 젊은 사람들의 몸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초를 꼭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나 식사 중에 마시십시오. 그때는 위 안에 이미 음식이 있어서 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도도 더 부드럽게 작용하고 자극도 훨씬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식초를 함부로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가까운 때에 식초를 마시기만 해도 피곤하고 어지럽고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몇 달 동안 몸이 조용히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초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지금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질문 한마디만으로도 아주 많은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서 그렇다면 결국 식초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늘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식초에는 분명히 일정한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돕고 식사 후 더부룩함을 줄여주고 때로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초는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시간에 위험한 것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만 몸에 좋습니다. 저는 정영수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초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신 뒤에도 식초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만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빈속에는 마시지 않으셨고 혈압약과 함께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두부나 시금치에 식초를 섞는 습관도 그만두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위가 훨씬 편해졌고 아침마다 느끼던 메스꺼움도 없어졌으며 옆구리의 묵직한 통증도 사라졌고 신장 검사 결과도 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초를 계속 드시고 싶다면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식초는 항상 물에 희석해서 드십시오. 물 1컵 약 200에서 250ml에는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시게 마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진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빈속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십시오. 그때가 위가 가장 덜 자극받는 시간입니다. 만약 위염이나 역류성 질환이 있었거나 자주 속이 쓰린 분이라면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식초를 마신 뒤에는 물을 몇 모금 더 마시거나 가볍게 입을 헹구십시오. 어르신들의 치아는 원래부터 버블랑질이 더 약합니다. 산이 오래 치아에 남아있으면 이가 더 쉽게 시리고 더 쉽게 닳고 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식초와는 최소한 2-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식초를 마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식초가 조금 무섭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초처럼 속을 편하게 해주고 식사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면서도 더 부드러운 다른 것이 없는지 물으십니다. 사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간 새콤한 맛을 좋아하고 식사 후 몸이 더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레몬즙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 1컵에 짜 넣기만 하면 마시기 편하고 식초보다 위와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은 음료가 됩니다. 저는 백은숙이라는 한 할머니께 식초 대신 묽은 레몬물을 드셔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시다가 자주 위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레몬물로 바꾸신 뒤에는 배가 훨씬 편해졌고 더 이상 속이 화끈거리지 않았으며 식사 후에도 여전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몬 외에도 순수한 매실청물도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이 맛에 익숙합니다. 매실은 은은하게 새콤하고 마시기 편하며 더운 날에는 몸이 덜 지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분이 적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달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남경호라는 한 환자분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거의 2년 동안 두부와 함께 식초를 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을까봐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신장 기능은 아직 약간만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식습관을 바꾸고 위험한 조합들을 끊고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검사 결과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두부와 식초를 함께 먹고 있었거나
시금치와 함께 먹고 있었거나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함께 마시고 있었거나 탄산수와 함께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아주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매일 조용히 일합니다. 피를 걸러주고 물을 조절하고 독소를 내보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몇 시간씩 앉아 계셨고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이 부엌에 들어가 식초병을 손에 들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조합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부에 식초를 뿌리지 마십시오. 시금치에 식초를 넣지 마십시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직후에 식초를 마시지 마십시오. 탄산수에 식초를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빈속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그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장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습관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뒤에 숨은 위험을 모르고 무심코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안심하게 하고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가족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혹은 이웃 한 사람이 신장에 생기는 조용한 손상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